안녕하세요. 힐리언스 코어 운동센터 강사 서정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세와 근섬유에 따른 근육의 분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란 어떤 자세일까요? 올바른 자세란 근육의 긴장이나 이완이 없이 관절에 최소한의 스트레스만 주는 자세, 즉 중립적인 자세,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뉴트럴 포지션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상의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선이 귓볼과 건봉의 일직선상, 그리고 흉추는 약간 후방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골반은 ASIS와 PSIS가 동일한 수평면, 허리의 곡선은 약간 전방으로 볼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봤을 때는 머리와 어깨가 좌우 대칭이 맞아야 하고, 흉추와 요추는 일직선상, 그리고 골반 양쪽이 수평을 이루고 PSIS가 동일한 횡단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립자세, 즉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구부정한 자세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자세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전방으로 나오고 경추와 견갑골이 과신전되고 외전된 카이포시스 포스처, 그리고 요추의 과신전으로 골반이 전방 경사된 밀리터리 포스처, 요추 하부의 굴곡으로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드는 스웨이백, 그리고 척추의 굴곡이 없는 플랫백, 이처럼 안 좋은 자세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세들이 왜 안 좋을까요? 이런 자세는 좌우, 앞뒤, 근육의 불균형을 만들어 근육이 짧아지거나 약해져서 근골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자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세를 20%만 바꿔준다면 우리 몸의 불편함의 80%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 좋은 자세로 인하여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근육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까요? 우리의 근육은 근섬유에 따라서 토닉과 페이직으로 나눠줍니다. 토닉 섬유의 경우 수축 속도가 느리고 수축력은 약하나 피로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페이직 섬유는 수축 속도가 빠르고 수축력이 강하지만 빠르게 피로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토닉 섬유의 근육을 트레이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근육이 최대 수축을 했을 때 토닉 섬유는 25% 이하에서, 그리고 페이직 섬유는 40% 이상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섬유의 기능을 봤을 때 토닉 섬유는 항중력 기능이나 자세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직 섬유는 반대로 힘을 내거나 빠른 움직임을 낼 때 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의 기능에 따라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 근육을 기능에 따라 분류해 보면 크게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로컬 머슬의 주 기능은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머슬의 주 기능은 가동성, 즉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를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면 스테빌라이저 머슬, 그리고 모빌라이저 머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로컬 스테빌라이저 머슬, 그리고 글로벌 스테빌라이저 머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모빌라이저 머슬이 우리 몸의 근육의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안정시켜주는 로컬 스테빌라이저 머슬은 운동 조절을 위해서 원심성으로 수축하고 깊게 분절적으로 움직이거나 한 관절을 움직이는 특징과 정적 유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머슬은 척추에 부착해 있으며 요추의 안정성과 척추의 망곡 조절 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모빌라이저 머슬은 힘을 생산하거나 움직임의 가속화에 관여하여 두 관절 또는 다분절, 첨부의 구심성 수축을 활용하는 데 요구가 됩니다. 그럼 각 근육들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컬 스테빌라이저 머슬입니다. 로컬 스테빌라이저 머슬은 TRA, 멀티피더스, 그리고 소아스 메이저 머슬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공통적인 기능은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분절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로컬 스테빌라이저 머슬의 특징은 선행 수축이 일어나고 우리 몸의 수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 모든 움직임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육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안정성을 높여주는 근육을 크기를 키우면 좋은 걸까요? 자, 이 근육들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을 키운다는 목적보다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글로벌 스테빌라이저 머슬입니다. 이 근육의 종류는 오블리퀴 업도미널, 그리고 스파이널, 그리고 글루티우스, 메디우스가 있습니다. 이 근육들도 요추 망곡을 조절해 주면서 수축 시에는 근육이 늘어나긴 하나 최소한의 길이 변화만 일어나고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ROM을 제어하기 위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임의 전체 범위에서 이 근육들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블리큐 머슬은 걸을 때 골반의 회전력을 제한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연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활성화는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비연속적으로 활동하는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글로벌 모빌라이저 머슬입니다. 글로벌 모빌라이저 머슬은 렉투 업도미널스, 그리고 일리오 코스탈리스, 그리고 피리포미스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회전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힘을 생성하고 수축 시 길이 변화가 있으며 원심성 수축보다는 구심성 수축이 주로 일어나는데 앞서 설명했던 로컬 머슬은 안정자 역할을 하는 근육으로 원심성 수축을 하는 반면에 이 근육들은 반대로 구심성 수축을 하지만 원심성 수축을 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굴곡이나 신전을 할 때는 원심성 수축을 할 수 있으며 장늑근이나 복직근은 큰 움직임의 범위를 만들기 위해 회전력을 발생시킵니다. 힘과 속도를 만들기 위해 구심성 수축으로 높은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심성 수축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